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며칠 전 뉴욕타임즈에서 주최한 딜북 서밋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서 미국 경제 이야기를 30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야기도 잠깐 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체크해보고 과연 금과 비트코인은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참고로 파월의 인터뷰 풀 영상은 아래 고정 댓글에 달아드릴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봐도 괜찮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다 영어니까 이것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인터뷰 자리에서 파월은 미국 경제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매우 양호한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노동시장의 하방 리스크는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의 성장세는 생각보다 확실히 강하고 인플레이션은 조금 높아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여러 연준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할 필요는 없고 천천히 금리를 내리면서 중립금리를 찾아가자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지금은 골디락스 구간이라는 점을 알 수 있고요. 이 부분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죠. 다른 측면으로는 금리 인하를 생각보다 천천히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추가적으로 줄 선물은 크게 없다라는 부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만 반영해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비트코인 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날 파월은 비트코인과 금은 경쟁하는 자산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구체적으로 아래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지불 수단이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가상의 금과 같다.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달러가 아닌 금의 경쟁자다. 제가 볼 때 파월은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기축통화인 달러를 대체할 순 없어. 다만 사람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금처럼 자산으로서 가치는 있어 보이네. 어떻게 보면 꽤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3년 전에 파월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볼까요? 제가 아래쪽에 써놨는데요. 화폐인 달러보다는 금을 대체하는 투기적 자산에 가깝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4년 전 이때 당시에도 금과 비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때 당시에는 꽤 부정적인 단어인 투기적 자산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은 싹 다 빼고 금과 경쟁하는 자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파월의 발언에 대해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것은 세계 자산 순위를 나타낸 것인데요. 1등 금의 시가총액은 거의 18조 달러입니다. 그리고 현재 7등인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거의 2조 달러죠. 만약에 이 둘이 경쟁 관계라면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9배는 올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충 10배 오른다고 치고요. 현재 비트코인이 1비트당 100만 달러인데요. 100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당장 이렇게 오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정말 오랜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오르기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파월의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과 금은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둘의 경쟁자는 오히려 달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자산 가격 변동 측면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투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산 가격 변동에 초점을 맞춰서 이 둘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 둘은 현재 화폐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일부 국가에서 비트코인은 화폐로 쓰이고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주요 선진국에서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화폐 가치로서 달러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파월은 그런 의미로 달러와 선을 그어버린 것 같습니다. 감히 어디를 넘보느냐? 비트코인은 그냥 자산이야. 마치 금덩어리처럼. 이렇게 선을 딱 그어버린 거죠. 하지만 저는 자산 가치로서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봅니다. 이것은 최근 10년 동안 비트코인, 금, 달러의 가격 변동을 표기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파란색으로 표시했고요. 금은 주황색으로, 달러는 녹색으로 표기했습니다. 세 개가 동시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약간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달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러가 강하게 상승했던 시기는 크게 두 영역이 있습니다. 2018년, 19년 무역전쟁 당시 때 달러가 크게 올랐었고요. 그리고 제로금리 이후 시장에 풀린 돈을 기반으로 미국이 강력한 성장을 했을 때 이때에도 달러에 엄청난 강세가 나왔었죠. 이때 주황색으로 표기된 금과 초록색으로 표기된 달러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었을까요? 2018년을 먼저 보겠습니다. 달러가 강세인 구간에서는
금과 비트코인이 일제히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비트코인은 심할 정도로 크게 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달러가 강세인 구간에서 금과 비트코인이 손잡고 같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21년, 2022년 달러가 강세인 구간에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을 보겠습니다. 금은 오히려 큰 변동이 없어요. 횡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소폭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볼까요? 비트코인은 이때 당시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나버렸습니다. 고점을 한번 찍고 쭉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것만 봐서도 달러가 강세를 보였을 때는 금과 비트코인이 손잡고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과 비트코인이 경쟁자가 아니에요. 둘은 친구예요. 얻어맞을 때 같이 얻어맞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 반대로 달러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금과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달러가 떨어지는 구간은 크게 세 영역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때 금과 비트코인을 잘 볼까요? 먼저 2017년 달러 하락 시기입니다. 이때 주황색으로 표기된 금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것만 봐서도 금과 비트코인이 서로 친구이고 달러와 경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이때 양적 완화 여파로 달러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금은 스물스물 먼저 오르고 있었고요. 비트코인은 뒤따라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네요. 이것만 봐도 비트코인과 금이 서로 친구 같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2년, 2023년 인플레이션 위기 때 달러의 흐름을 볼까요? 이때 달러가 급락하는 모습이 한번 나왔고요. 금과 비트코인 역시 반대로 서로 손잡고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것만 봤을 때에는 달러가 혼자 움직이고요. 금과 비트코인은 손잡고 따로 함께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달러를 빼고 비트코인과 금만 표기를 해봤습니다. 비트코인이 파란색이고 금이 초록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 둘은 같이 가는 듯 하지만 서로 경쟁하는 모습도 약간은 있기도 합니다. 금이 먼저 항상 올랐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뒤따라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그랬고요. 2020년에도 그랬었고 2024년에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비트코인 대비 금의 가격이 꽤 눌러 있는데요.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부활한다? 이런 이야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하면 금이 잘 오르기 어렵습니다.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부활 조짐, 이러한 우려가 사라진 다음에서야 금은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이러한 개인적인 생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비트코인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듯 파월은 비트코인이 금의 경쟁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10배 이상 충분히 오를 수도 있는 자산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번 사이클은 아닐 거라 보고요. 앞으로 많은 시간이 흐르면은 정말 그렇게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 유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전체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입니다. 올해 내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압도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졌다는 것은 비트코인 대비 다른 알트코인들의 강세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강세가 보이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보다 알트코인들은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알트코인의 전성기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여러 알트코인들의 강세가 보이는데요. 참고로 이것은 샌드박스라는 코인의 차트인데요. 제가 자료에 표기를 드리지 않았지만 여기 불기둥처럼 솟아오른 부분 있죠. 이것은 2021년 차트입니다. 이때 당시 샌드박스는 저점 대비 15배 정도 단기간에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거 주봉 차트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6주 동안 이렇게 15배가 올랐다는 것이고요. 이런 게 정말 수없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번 사이클에도 몇 개 나왔습니다. 리플이나 헤데라 이런 코인들이 10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미 이번 알트 시즌에
10배 정도 수익을 거두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실은 저도 거의 근접한 수익을 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직 알트 시즌이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당장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도미넌스가 더 떨어지면서 막 빵빵빵 치고 올라간다? 이것까진 기대하기에는 약간은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요. 이 부분은 조금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바나나 존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나나 끝이 이렇게 솟아 올라가 있죠. 비트코인이 처음에는 횡보하는 척 하다가 바나나처럼 급등한다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항상 과거에도 비슷한 사이클을 그려왔었고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이것보다는 조금 오른 100만 달러 정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바나나 몸통 중간에서 위쪽 이 정도쯤 위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오를 여지는 앞으로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매크로 투자자이자 비트코인 투자자로 유명한 라울팔 역시 바나나를 매우 좋아합니다. 이분 트위터에 가면은 바나나 사진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바나나 먹고 있고요. 코인들 옆에 바나나 같이 그려놓고 뭐 이것저것 사진을 올려두고 있습니다. 과거 올해 5월 달에도 바나나 사진 하나 올려놓고 우리 지금 여기 있다. 이만큼 더 먹을 게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었고요. 며칠 전에도 바나나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울팔 트위터에 가면은 이런 그림도 하나 있어요. 이것은 참고로 11월 말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검은색으로 표기된 것은 글로벌 유동성이고요. 빨간색으로 표기된 게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글로벌 유동성의 12주 선행 지표가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되어 같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대로 봤을 때 앞으로 12월 말에는 글로벌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비트코인도 이와 함께 떨어질 가능성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요? 이 그래프대로라면 7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떨어진다고 해요. 물론 타이밍을 정확히 알 수도 없고 이 차트 그대로 간다는 보장도 없지만 이 부분은 감안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눈앞에 10배, 20배 이런 것만 바라보시고 알트코인에 내 자산을 당장 몰빵하지는 마시라는 것입니다. 알트코인 투자하려면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절도 확실하게 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도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